여러분, 기업 부채 비율 이제 세계 4위까지 올랐습니다. 일본이 4위였는데 이제는 일본보다 더 빨리 우리가 올라가게 된 거죠. 엄청납니다. 부채 비율 한번 보실래요? 2022년 3분기입니다. 3분기면 9월 말 현재예요.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무려 말입니다. 119.1%입니다. GDP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 한 해 동안 생산하는 모든 서비스와 제품의 합계를 이게 GDP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GDP보다도 기업 부채가 19.1%가 많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일해서 여러분 1년 동안 일해서 기업 부채도 못 갚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업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놀랄 노자입니다. 비금융 기업의 부채 113%에서요. 1년 사이에 119.1%까지 늘어났죠. 무려 늘어난 숫자를 보면 말입니다. 5.9%가 늘어났습니다. 5.9%가. 5.9% 진짜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까지 1년 새에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합니다. 이게 통제 방역을 핵심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기업들이 팔로가 없었어요. 수출은 그나마 할 수 있었지만 내수는 영업시간 제한을 하죠. 사적 모임 금지를 했죠. 그것도 짧게가 아니라 2년 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게 실물경제가 무너지고 결국 말입니다. 실물경제가 무너지니까 소비가 무너지면서 생산경제까지 동시에 무너진 탓입니다. 그러니 비금융 공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비금융 기업 입장에서는요. 돈 빌려서 버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돈을 많이 빌리니까 기업 부채 비율이 폭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 부채 비율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데는요. 전 세계에서 베트남 한 곳 빼고는 없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베트남은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성장을 이루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베트남의 어떤 성장의 단면이라고 보면 되지만 대한민국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장률은 꼬꾸라질 대로 꼬꾸라지고 부채는 늘어날 대로 늘어난다는 것, 이것은 말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금융기업도 보세요. 84.2%에서 93.5%로 늘어나거든요. 금융기업조차도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1년 차이에 지금 이야기지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요. 완전히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부채 비율이, 기업 부채 비율이 세계 4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태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1위가 홍콩입니다. 278.1%입니다. 뭐 홍콩이야 도시국가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중국이 2위입니다. 159%입니다. 중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이거거든요. 기업 부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게다가 싱가포르가 그 다음인데 150.3%입니다. 여기도 도시국가니까. 사실상 대한민국 119.1%는요. 사실상 2위예요. 부채 비율이 진짜 많다는 거. 일본이 지난 2분기만 하더라도 118.5%에서 118.9%까지 늘어났긴 하지만 한국이 더 많이 늘어나서 4위로 올라선 겁니다. 4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 경제가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저는 확실한 단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2,476조 3천억 원이 여러분 기업 부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분기까지 가게 되면 아마 이게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60조 이상 늘어난다. 60조 이상 늘어나면 2,500까지 올라가나요? 예, 2,530까지 올라갈 겁니다. 엄청난 기업 부채가 늘어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진짜 다 망쳤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2017년 대비 전가율 보세요. 기업 부채 비율이 45.78%잖아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이 정도까지 는다는 것은요. 경제를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기업이 벌어서 갚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내년에 보면 성장률이 이게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거든요. 1.7%입니다. 최악입니다. 예, 성장률이 1.7%면 역대급으로 보면 적어도 한 4번째, 5번째, 좀 더 가면 6번째 정도 될 거예요. 1956년 뭐 여기까지 포함을 하면 1956년까지 포함하면 그때가 0.6% 성장했거든요. 예, 그때까지 포함하면 한 6번째. 1.7%라는 수치가 그만큼 위기란 뜻이에요. 위기. 이렇게 위기인데 성장률이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업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이 많은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줄도산이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크지요. 줄도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성장률이 이러면요. 게다가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최악이라고 이야기하면 기업의 어떤 충격은요. 저는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나마 말입니다. 벌어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성장률이 1.7%까지 가고 상반기의 어떤 성장률이 하반기보다가 훨씬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도 있다는 지금 경고예요. 경고. 예,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수출도 최악이잖아요. 적자 행진입니다. 올해 11월 20일까지만 하더라도 무역 적자가 399억 7,800만 달러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뭐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제대로 되는 게. 내년에도 이 어떤 기조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1.7%까지 떨어진 거죠. 성장률이. 문제는요. 이대로 계속 갔을 때 괜찮을 건가? 게다가 여러분 이자 갚을 수 있을까요? 빚은 많고 벌이는 안 돼요. 그럼 이자 갚기가 쉽지 않겠죠. 결국 말입니다. 부채 폭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기업 부채 폭발은요. 그 어느 때보다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계부채는 소액이 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액을 다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부채는요. 거액을 소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계부채가 줄줄이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기업부채 한 곳 파산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업부채의 폭발은요. 어마어마한 어떤 부실로 터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IMF 때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심각한 기업들이 무너지는지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이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거든요. 제가 자꾸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경제를 완전히 망쳐난 정부이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가면 여러분 버티지 못한다니까요. 진짜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만약에 현실이 됐을 때 모든 상황들은요 최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한계 기업의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계 기업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뭐 가히 짐작이 가잖아요. 이게 대기업도 한계 기업 비중이 5개 기업 중에 1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5개 기업 중에. 예, 이게 예, 규모가 좀 잘 되는 그나마 말입니다. 예, 잘 나간다고 하는 기업들도 지금 5개 중에 1개는요. 예, 지금 한계 기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은 여러분 벌어서 말입니다. 이자 못 갚는다는 뜻이. 그러면 원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금을 갚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금을 갚기도. 그래서 저는 충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게 좋은 기업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도 5개 중에 1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좋은 기업으로 하지 말고요. 국세청에서 법인 신고 자료 이거 다 포함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국세청의 법인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영리기업의 수는요. 85만 8,566개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계 기업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도 아마 진짜 깜짝 놀랄 텐데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예요. 40.5%입니다. 이것도 2021년 기준입니다. 2020년에는요 40.9%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요 2개 기업 중에 1개 기업 정도가 지금 벌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빚은 천지지 예 지금 벌지는 못하지 완전히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진짜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생각 저는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가요 지금 기업의 상황은 진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저는 중소기업이 줄줄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데다가 지금 화물연대 전국적으로 파업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잘 되려고 하면 기업이 쭉쭉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게 실질적인 충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기업 부채는 심각합니다. 예, 이게 국제금융협회가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고서를 국제금융협회가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의 강도가 저는 더 세다고 봅니다. 국내 기업에서 국내 어떤 연구기관에서 냈다면 뭐 정부의 눈치 보면서 이게 약간 마사지 조작이죠. 사실은 그것도 조작을 했을 텐데 지금 해외 연구기관에서 냈다는 것은요 그만큼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최악의 상황 저는 안 맞았으면 좋겠지만 맞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